예린 기자입니다. 엄지원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이 아이를 잃은 어머니로서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그 엄지원 배우님과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엄지원 배우님께서 그 아이를 계속 찾아다니 그 의상을 설정을 하시고 사실 거의 중반까지 옷을 갈아입지 않고 한 착장으로만 다니시는데 그렇게 시각으로 보면은 여성이 여성을 구원하는 그런 거를 좀 보여주시려고 하다가 좀 결국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아기랑 같이 촬영을 하셨어야 됐잖아요. 좀 같이 붙는 씬이 많았는데 특별히 노력하신 부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제 사연을 모두 다 알고 지선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주세요. 이게 미스테리 스릴러 구조로 좀 시작을 했고 이게 결국에는 점점 한매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포토월 가운데에 서주시고요. 네. 아니요. 네, 서주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네. 정면부터 먼저 봐주세요. 왼쪽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다시 정면. 네, 감사합니다. 잠시 내려가시고 이따 올라오시죠. 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도 봐주시고 오른쪽도 골고루 봐주세요. 네, 정면 시선 위 아래 골고루 봐주시고요. 네, 공효진 씨 자리에 계시고 엄지연 씨 봐주세요. 오른쪽도 같이 봐주세요. 네, 정면. 왼쪽도 봐주시고 오른쪽도 봐주세요. 네, 정면 보시고 저희 미싱 화이팅 미싱 화이팅.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줄이면서 중국 사람인 게 제일 처음에 의도와 좀 좋지 않을까 했어서 사실 제가 한국말로 연기할 수 없고 이제 또 한국말을 하려면 이제 그 단계들이 좀 아주 못할 때 하나도 못 알아들을 때 이제 조금 더 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단계들이 과거에 있어서 중국말을 유창하게가 아니라 거의 중국인으로 거의가 아니라 중국인이 중국말을 해야 되는 역할이었어서 이게 어려울 것 같았고 고민이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고민들을 했었는데 끝내는 그냥 중국 사람으로 중국말을 한번 잘 해보자. 그리고 혹은 또 후에 후작업에 조금 더 공을 들여서 한번 좋은 결과물을 뽑아보자 해서 큰 마음 먹고 결정하게 됐는데 저는 글쎄요 영화를 다 보시고 어떤 감정이 드셨고 지금 어떤 여운이 남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그리고 지원 언니도 그렇고 이 시나리오를 읽고 남은 그 한 이틀 정도의 그 여운이 매 모든 시나리오마다 그렇게 여운이 남는 게 쉽지 않은데 몇 안 되는 지금까지 뭐 통틀어 전 한 3번 정도 시나리오 읽고 굉장히 기분이 한 2, 3일간 이상한 느낌이 들고 계속 그 여운이 가시지 않은 거의 마지막에 본 시나리오였어서 뭐 더 고민할 거 없이 그 어떤 설정들은 그 이후로 미루고 결정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원래는 뭐 그 이후엔 이건 중국 배우가 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처음에 참 그런 얘기들이 꽤 있었는데 글쎄 저도 지금 제일 떨리는 것도 제가 한국말로 한국인 연기를 한 게 아니라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게 제일 좀 두렵고 그런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답변이 되셨겠죠?
듣고 이 역할을 부탁을 드렸던 이유는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보면서 정말 신인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뭐 중국인이 해야지 이게 뭔가 리얼할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쨌든 영화 만들어지고 좀 더 욕심을 내고 그러면서 정말 새로운 이미지의 어떤 한매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뭐 이 역할을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주변에서 그냥 좀 쉽게 그런 사람이 하면 중국인 같을 것 같지 않아? 뭔가 약간 이렇게 했을 때 효진 씨는 사실 처음에 이렇게 제가 얘기를 꺼냈을 때 공효진이 공블리가 중국인을 그것도 되게 이렇게 뭔가 되게 힘든 그런 역할을 어울릴까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영화는 지선이 5일간 그 한매와 아이를 찾아다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체력적으로는 뭐 많이 뛰는 장면도 많고 매 씬이 감정씬에 이제 연결이어서 에너지와 감정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또 아주 뜨거운 여름에 시작해서 가을이 이맘때쯤 저희 영화도 끝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그 더위 속에서 뛰는 것들 뭐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매 순간 이런 감정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들, 이 감정들 이렇게 쌓아가서 관객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맞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육체적인 힘듦보다는 저에게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답하겠습니다. 그 지선 그 의상은 저의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입고 싶다고 했고요. 지선이 그 드라마 홍보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없어졌다는 걸 자각하게 되는 날 지선이 마침 드라마의 제작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조금 차려입은 듯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감독님이 처음에 생각하셨던 지선의 의상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셔츠에 바지 좀 활동성이 있는 그 후로도 아이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그런 모습들의 이미지들이 영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선이 혼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혼자서 아이를 찾아가야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여성적인 모습으로 보여줬을 때 좀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보고 저는 역시 저 원피스를 선택하기를 잘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여성이 여성을 구원하는 그 얘기가 지금 되게 와닿는데요. 제 의도를 되게 잘 읽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구원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구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그 물속 장면이 뭐 이제 없었던 적도 있고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만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한매를 죽이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이 한매라는 인물을 죽이는 게 과연 그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그렇게 물속에서 제가 떠나보낼 때는 지선의 입장에서 그리고 한매 입장에서 어느 게 최선인가를 고민한 결과였어요. 그게 정말 지선도 한매가 가장 행복한 것이 이렇게 떠나보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 한매의 입장에서도 거기서 이렇게 건져져서 뭔가 삶을 지속하는 게 과연 행복한 영화적인 상황이지만 실제라면 이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영화적인 상징으로는 그게 저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제가 구해줬으면 했습니다. 아마 감옥에서 평생을 썩지. 사실 그 버전도 있었어요 시나리오에. 한매, 저희들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되는 게 제일 한매에게 좋을까 생각했었는데 아마도 감옥에 갔을 거예요. 저는 그 감독님 말씀에 한마디 더 뭐 얘기하자면 사실 그 물속에서 그 저의 손을 뿌리쳤던 한매의 그 눈을 보면서 사실은 이 한매의 선택을 지선이 공감하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이와 함께 이
이 삶을 이렇게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제가 온전히 이해했고 한매도 저를 용서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순간이 더 잡아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지만 그 모먼트가 두 여자의 그 짧은 순간에 서로의 용서와 화해라고 생각하고 연기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한매와 지선이 정말 다른 모습으로 보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영화 진행이 되면서 그녀들의 내면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여성이고 같은 엄마이고 이게 좀 뭔가 공감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처음에 머리를 단발로 비슷하게 자르면서 근데 이제 색깔의 차이를 둔다든가 막 약간 그런 식의 모습에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답변일까요? 네. 저는 아기들 동물과 촬영이 되게 어렵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쉽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끼리 또 아기들이 너무 어려서 포기한 부분들도 사실은 많았고 너무 더운 여름이라 아기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리고 노하우도 많이 쌓아서 다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도 많이 얻었어요. 다은이 같은 경우는 저희와 촬영이 꽤 많았어서 그 세트장에 자주 와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 좀 더 익히기 위해서 많이 와 있었는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막판 촬영쯤에는 저희들을 너무 좋아해서 잘 웃고 이제 막 걷지 못하고 기던 아가들이 마지막에 엄마한테 와야 되고 이럴 때는 막 걷기 시작해서 그 아이를 기게끔 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이제 막 안기고 찾고 말하고 이러기 시작하니까 아기들이 너무 예뻤는데 그때쯤은 마지막쯤이라 헤어질 때였고 그리고 이제 제 딸 같은 경우는 그만큼 보지를 못해서 되게 힘들어했었고 낯설어했었고 이제 막 그 촬영팀의 검은 무리들만 봐도 막 아이가 막 너무너무 기겁을 할 정도로 힘들어하기도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주 봐야 되고 그 현장이 즐거운 곳이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종종 오다 보면 좀 낯설어하고 이제 좀 친해지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아이들이 특히 다은이가 워낙에 밝은 아이고 누구에게나 잘 안겨 웃는 아이였고요. 해서 너무 그 귀여운 얼굴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충분히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희도 영화를 찍어놓고 생각했고 아마 영화 속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네 노하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이들과 찍으면서 거의 아가들이었는데 뭐 아실 수 있겠지만 아가들이 한 4명 정도의 아가들이 나왔어요. 아기들 막 이제 막 더 어렸을 때 다은이 제인이도 있었고 해서 진짜 막 이렇게 아기들부터 봤는데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아기들과의 촬영이. 그리고 엄마들한테도 미안하기도 했고 너무 더워서 힘들어하기도 했고.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마 영화를 보시기 전 분들에게는 제가 아이가 있었고 아이를 잃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비밀인 거죠. 나중에 이제 사실은 과거에 본인이 결혼도 한 여자고 아이도 있고 그 아이가 또 죽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스포일러인데 저희가 어디까지 숨길 수 있고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도 굉장히 고민이긴 했었어요. 모든 한매 그 한국에 오면서부터의 일들이 다 밝혀져야 하는 스포일러이기 때문인데 이 영화를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 사실은 잃어버린 건 뭐 여러 다른 이유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게 됐지만 한매도 지원도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이고 사실은 그러기 이전에 여자인데 사실 혼자 남아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야 되는 여자들인 건데 거기에 가장 정말 끝내고 싶은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이 인생을 살면서 아이라는 존재가 내가 계속 살아가게 하는 이유인 존재인 거는 둘이 같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둘에게 아이가 그 어떤 삶을 연매하는 어떤 가장 큰 이유라는 것, 그런 여자 둘이 살아가는 얘기, 이 사건을 겪는 얘기인데 제 모든 게 또 다 비밀이라 이게 다 어떻게 될지 보신 분들인데도 뭘 감춰야 되나 얘기를 말아야 되나 굉장히 지금도 고민이 되는데 둘이 그런 공감들 많이 했어요. 상황은 틀리지만 아이에 대한 어떤 그 어마어마한 그 어떤 존재감, 그러니까 아이 뭐라고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한 아이를 놓고 사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다은이라는 아이를 두고 저는 키우면서 그 아이가 꼭 내 딸인 듯, 어떻게 보면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다은이라는 아이를 내 딸이라고 제가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아이를 돌봐왔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하고 돌봐왔는지에 대해서 저도 그거를 확실하게 확신하지 않고 연기했고, 그 이후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마지막 과정에서 아이를 보낼 때도 그렇고 도대체 한매가 어떤 마음으로 다은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려고 했고 얘란 존재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여자가 그때쯤엔 미쳐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냥 복수심일까? 아니면 그냥 대신에 대한 어떤 제인이 대신에 대한 어떤 아이에 대한 그런 마음일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모든 건 다 열어두고 연기했고,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없는, 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감독님도 사실 지금 아이가 없는, 모두가 지금 부모가 아닌 상태에서 이 아이를 가진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상상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더 많이 누구의 답이 정답이 아닌 상황으로 연기를 할 수 있었고 연출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원도 혼자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 여자고, 혼자 힘으로 아이를 돌봐야 되는 여자고, 한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더 고립되어 있는, 타국에서 아무도 내 얘기를 다 이해해주지 못하고 들어주지 않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제일 외로운 여자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연기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 아마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더 광기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냥 보시고 모두가 판단은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모든 걸 열어놓고 연기했어요. 이게 마지막엔 한매가 미쳐 있었을까, 아니면 제정신이 돌아와서 죽음을 택한 걸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모든 걸 열어놓고 연기했는데 모두가 다 다른 답을 얻으셨겠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 모성을 연기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큰 부담감과 질문과 항상 부족함을 언제나 느끼는데요. 그래서 좋게 봐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그냥 제가 그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배우이고 영화 속 지선의 인물로서 깊이 경험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아픈 것들을 결결이 잘 표현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 감독님과 효진이와 저와 또 어떤 이 이야기가 지선에게서 출발하지만 또 두 여자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보기에는 지선은 서울 여자고 도시 여자고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직업도 가지고 있고 있지만 한매라는 이 중국에서 왔고 타국에서 보모 일을 해야 하는 여자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도와줄 어떤 사람이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두 여자의 상황은 사실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환경의 차이이지 이 여자의 어떤 운명의 카테고리의 시작은 비슷했다고 생각하면서 연기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한매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지선 또한 나의 아이가 없어져서 모든 상황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점점 더 마음속에 이 굉장히 좀 냉정하고 차가운 이 도시 여자의 마음속에도 정말 어떤 분노와 그 자기 아이를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막 미쳐버리고 죽여버릴 것 같은 복수심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다른 듯 보이지만 상황에 의해서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엄마라는 운명체가 그런 의미에서 같지 않나? 같은 여자, 엄마, 조금은 뭐랄까 저희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그런 점들이 닮아 있는 카테고리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연기했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로를 그 사건을 쫓으면서 지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는 거고요. 마지막에 서로를 온전히 공감하게 되는 순간은 저는 바닷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씬이 아마도 저를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이를 지금 데려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 그 한매의 과거를 들으면서 그 제가 사는 시간 그 동네에서 이장님네 가족을 만나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지선이 눈물 짓는 씬이 변했답니다. 왜 그런 중간에도 그런 씬들이 있었어요. 저희 둘의 그 어떤 공감이라는 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도 내 아이를 수족처럼 너무너무 그 돌봐줬던 한매에 대한 기억이라는 게 있고, 아마 지선은 아마 저를 쫓는 중간까지도 아니야, 한매까지 위험에 처했을 거야, 구해내야 돼라는 생각으로 저를 찾아 나선 거고, 이런저런 과거들을 들으면서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지에 대한 어떤 그것도 굉장히 지선에게 큰 숙제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 사연을 모두 다 알고 지선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 아이를 대신해서 키워준 여자를 그동안 봐온 여자로서 한매에 대한 기구한 사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을 것 같고, 제가 딱 그 배에서 한매가 아이를 무사히 안고 있고 보며 웃고 있는 그 다은이와 한매를 보면서 내 딸을 그래도 손끝 하나 안 다치게 잘 데리고 있을 줄 알았어 하는 어떤 그 감정의 어떤 표정이라는 것들이 지선 얼굴에 있었고, 나 돌려달라고 할 때 그 모습은 사실은 그 어떤 죽이고 싶은 어떤 한 내 아이를 데리고 간 어떤 여자에 대한 그런 감정에서의 돌려달라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사랑했잖아 다은이 호소하면서 그런 어떤 감정에서 그 배 위 그리고 바닷속에서 표현이 충분히 됐을지 모르겠지만, 둘에게 어떤 아까 지원 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그 화해와 용서, 어떻게 보면 이해와 사랑, 어떤 것들이 다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거기서 공감을 같은 마음으로 같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매라는 인물이 그냥 이렇게 설명해서 뭐 이제 요약을 하면은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라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직 우리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그렇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는 옛날 얘기 아니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소외되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지금 2016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제가 가학적으로 뭔가 이제 그게 보여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말 바랬어요. 그게 제 의도는 그걸 보면서 정말 괴로워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약간 눈으로 확인한다는 게 그 경계가 되게 아슬아슬한데, 사실은 그냥 저희는 만드는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영화를 보고 이제 이 얘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어떻게 보면 약간 무뎌진 면이 있어서 지금 그거를 되게 이렇게 강하게 받아들이셨다는 얘기에 다시 한번 약간 저도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걸 보고 괴로워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가 좀 편하게 살고 있는 그런 동안에도 정말 우리가 그냥 밥을 먹으러 가서 만나는 뭐 거기서 일하시는 분, 아니면 정말 뭐 이 영화관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청소하시는 분, 병원에 가면 간병하시는 분, 그런 모두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고 다들 아픔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매의 캐릭터를 그렇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한매를 처음에 시나리오에서 봤을 때는 집으로 가는 길, 뭐 이런 중국 옛날 영화들에 봤던 그 순수하고 막 그 까만 긴 머리에 어떤 매끈한 뽀얀 피부를 갖고 있느냐 아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장을 거의 변장 수준으로 이제 뭐 점과 뭐 눈썹을 제가 뭐 본래 제 눈썹보다 더 두껍고 뭐 눈썹도 속눈썹을 뭐 미용을 하나 포기하고 뭐 그래도 이쁘게 보이고 싶은 욕심에 연장술을 했다라는 거는 우스갯소리였고 약간 그런 좀 더 척박했던 어떤 어린 시절 보냈을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골 소녀들의 어떤 느낌의 그런 나이도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한매가. 그래서 이게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뭐 이러면서도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그런 느낌을 이제 비주얼적으로는 상상을 했었고. 그래서 이건 너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이제 뭐 그런 류의 이제 의상이다 뭐 아니다 무기다 이런 것 가지고 되게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레퍼런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치우치지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벗어나지 않은 쉽게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게 관객들이 그런 애매한 모호한 그런 어떤 경계에서 그렇게 이제 모습을 출발을 하고 했는데 중국어를 하겠다 결심했던 거 원래는 조선족 얘기도 있었고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타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의 어떤 예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어 대사들 그리고 그것보다 또 더 어려웠던 건 사실은 어눌한 한국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말 너무 잘하는 공효진이란 배우인데 이제 제가 한국말 못하는 그 연기를 탁 뱉었을 때 이 중요한 씬에서 사람들이 픽 웃으면 어떡하지 하는 게 정말 걱정스러웠고 어땠는지 참 모르겠네요. 근데 제 자신조차도 스태프들 앞에서 그 연기에 말을 한 순간 떼는 순간이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어서 아 지금 한국말 텄다 막 이렇게 촬영하고 그랬어요. 오늘 한국말 튼 날이고 이제 한국말 텄으니까 이제 중국말도 터야 되고 막 이랬는데 중국말도 사실 제가 한국 이제 배우로 중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척을 해야 되는데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려내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중국어 선생님이 그 정도 이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섭외해서 그 선생님한테 이 한국말 해봐 주세요 해서 그 한국말 듣고 바로 따라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정한 그런 한국말의 이런 발음이나 이런 것보다는 진짜 그 한국말이 완벽하지 않은 그 중국어 선생님한테 들은 한국말을 그대로 따라해보고 또 중국말을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예민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거기가 달라요. 근데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웠고 그러고 나서도 후시 이제 ADR 후반 작업으로도 굉장히 여러 번 계속 유창이 아니라 본토 사람의 중국말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뭐 보신 거와 같이 중국말을 아주 많이 하진 않잖아요. 말이 없었어요. 다행히 한매는 대화를 나눌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좀 다행이긴 했지만 중국말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웠습니다. 네, 중국 관객들이 보면 아마 참 모자랄 거지만 애정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중국말 모르는 한국 관객들이 봤을 때는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너무 다행이고 진짜 다행이에요. 근데 아직도 참 걱정이 되네요. 네. 네, 이렇게 보여졌는데요. 좋게 봐주시고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영화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영화 보시는데 더욱더 흥미를 잃지 않도록 또 저희 영화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잘 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어렵기도 하고 또 참 즐겁기도 하고 그랬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고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현장이었는데 여자 둘의 얘기 많은 분들이 흥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저희가 그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그 뭉클한 이상한 기분을 많이 안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관객분들한테는 그런 어떤 것들을 바래요. 그리고
맞아요. 뭐 너무 많은 비밀들이 있고 사실은 모든 한매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가 이 영화의 키들이고 제일 궁금한 부분들이어서 센스 있는 기사들 부탁드립니다. 네, 재밌게 봐주셨다니 감사하고 또 더 흥미로운 기사들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